네, 파이널 카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진단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도 너무나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러는 흐름이잖아요. 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개장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일단은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반등을 보이는 듯 싶었는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상승하다가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좀 봐야 될 게 이제 미선물이거든요.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등락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보였다가 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0.24% 수준의 하락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선물이 이렇게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 본장에서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당연히 국내 증시로도 좀 온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미장과 커플링 되는 게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 자체도 또 그렇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로켓랩이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주항공주들이 강하고 혹은 마이크론이 강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강하고 그다음에 오클로가 강했다. 그러면 원전주들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커플링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미장에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좀 보고 확인한 뒤에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다음 주의 전략, 다음 주에 또 우리 강호진 전문가 월요일에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또 전략을 추가적으로 짜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장의 특징 섹터와 종목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눈여겨졌나요? 네, 저는 요즘 최근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반도체가 시장 주도 하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면은 이러한 상승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AI에 대한 실적 우려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오히려 확대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AI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날지라도 네. 앞으로 AI 없이 살 수 있을까? 정말 AI가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AI가 이제 계속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이 빅테크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날지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칫 지금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AI 붐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정말로 실적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완전히 이 AI에서 뒤처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다 한번 보세요. 2차 전지도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표 그런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한테 완전히 먹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을지라도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그런 메모리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가 이어지는 한 혹은 캐펙스가 줄어든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지연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실적을 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 PER이라든지
이런 가치평가 지표를 좀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교한다라면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확실히 지금 저평가에서 이제 막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부분이었다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입니다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이제 D램이나 낸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고성능이죠. 이제 HBM,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특징 섹터로 반도체, 그 안에서 삼성과 또 SK하이닉스 챙겨봤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로봇주잖아요. RS 오토메이션은 최근까지도 힘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어제도 신고가 갔었고 오늘도 현재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장중에 한 4%가량의 상승도 보여줬었고 우리 수익이 33% 가져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의 네, 많이 조정을 밀렸어요. 네, 대부분 보여줬는데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RS 오토메이션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 보합권에서 버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보합권이라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모태가 되는 뭐 삼성전자와 이 로크웰 부분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특히나 이제 스마트 컨트롤러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에 있어서 이 RS 오토메이션과 연계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고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자동화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화로 다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몇 분기째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RS 오토메이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전에 남아 있었던 이 수주 잔고에 대한 매출 인식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가 차트 흐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25,000원 구간 상단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아직 뭐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전부터 이 둥근 바닥형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주가가 둥근 바닥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접시 형태로 가는 그런 차트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은 연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라인 구간까지 다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단에서 크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컵앤핸들 차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와 로크웰에서 네. 합작법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매번 이제 뭐 너튜브 통해서 안내도 드리고 있고 또 저희 공개방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눌림이 나왔을 때 언제든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우리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노코인데요. 제노코는 수익이 30% 수익 중이고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현재 뭐 양봉 전환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미 수익 실현을 완료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AS를 해드리냐면 네. 이렇게 조정 구간이라면은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개장 방송에서 자, 반등. 그래서 우리가 다음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나라는 질문에 제가 로봇과 우주항공 보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우주항공이 사실 먼저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저점을 좀 잡아가려는 생각보다 좀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잘 지켜준다. 특히나 이제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24,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전에도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았었던 모습들이 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지켜줬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다시 반등이 이어지면은 이 윗꼬리를 채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21선 부근에 좀 걸쳐뒀기 때문에 같은 이런 반등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노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주항공주들도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눌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공략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나 제가 이제 공개방에서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저가 공략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로봇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제노코도 눌렸을 때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보셔야 될 텐데 그게 또 중요하겠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CMTX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쪽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주로서 또 삼성전자와 TSMC 이와 같은 기업의 1차 벤더로 지금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요. 자, 단순히 뭐 그런 지금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 한 100억 원대 있다가 23년도부터 700억 원대, 그다음에 24년도에 이제 1000억 원대.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억대에 머무르다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0억대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TSMC 1차 벤더로서 또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회사에서 이제 원재료를 만듭니다. 이제 실리콘 파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 실리콘 인곳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적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30%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 네. 34%, 37%. 그래서 리사이클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이 대폭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지금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 매출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2월 20일에 이제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8%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전에도 물량들이 좀 풀렸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이 풀렸는데 그래도 잘 버텨내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잠깐 장중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런 추세가 변환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시장 역량으로 좀 조정이 나올 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내용은 역시나 제가 이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공개방 통해서 또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MTX AS 해봤고요. 자, 이제 공략주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은 좀 방어적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 최근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또 신고가를 가기도 하고, 화장품 내에서도 K뷰티 내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쭉 눌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은 어떨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달바 글로벌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5천억 원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적 원래 K뷰티,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의 PER을 보면은 굉장히 좀 높아요. 네. 그런데 실적이 지금 잘 나오다 보니까 PER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한 10배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배, 내년에는 13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화장품주들, 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뭐 고부가 가치에 있는 뭐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져요. 보시면은 3%, 10% 하다가 이제는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게다가 원래는 올리브영에서 1위를 했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내수주에 머물렀었던 그런 업종들이 많았는데 해외 수출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때요? 새로운 모멘텀. 게다가 해외 수출이다 보니까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같이 커지는 그런 뭐 시너지를 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게다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울세라 더블샷이라는 또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시즌2가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6만 원 가격대에 보시면은 이전에도 좀 바닥을 다지는 듯 했다가 이탈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으나 계속 16만 원 가격대에서 저항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이제 막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이 고점 라인을 정확히 밟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가격대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우리 이전 고점 라인 19만 원 정도 잡아보겠고요. 하단으로는 15만 원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달바 글로벌 받았습니다.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5만 원으로 주셨고 지금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네요. 외국인들이 또 10거래일 연속 사는 종목이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달바 글로벌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